열린 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분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영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죠? 네, 시장이 좀 재미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작전명은 기대 수익률을 낮춰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기대 수익을 낮추면서 저희 기분도 좀 다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정하신 이유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시장을 이제 뭐 펀드멘탈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접근해서 좀 전망도 해드리고 좀 종목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뭐 2030포인트 이상에서는 조금 약간 중립적인 시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8월달, 9월달 주가가 1900포인트 라인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말씀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2030포인트 이상에서는 여러 가지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2030 정도까지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완화가 좀 되면서 내년도에 지연될 거라는 것 때문에 안돌랠리가 진행이 되는데 2030, 50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펀드멘탈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재료라든가 함께 그 반영이 좀 돼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또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는 즉 현재 시장 자체는 산무장세라는 측면에서 목표 수익률 좀 작게 낮춰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작전명을 기대 수익률 좀 낮춰서 좀 대응하는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네. 많다라는 그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그게 미션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미션 세 가지는 시장에서 뭐 갖출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도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미션은 첫 번째 국내 경기와 최근에 발표된 국내 기업들의 관련된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강한 매물 집중대에 좀 진입을 해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그다음 수급적으로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뭐 선물과 그에 따른 최근의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매매 자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국내 경기와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경기는 어떤 지표를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은 종합주가지수가 2030 라인이 지금 경기선이 지나가는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2030까지는 안돌랠리였고 2030 이상에서는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던 지표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인데 현재 두 가지 부분 자체는 부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산업활동가 같은 경우는 뭐 9월달, 10월 30일 발표된 산업활동 자체는 뭐 좋아진 부분이 있었지만은 내수에 어떤 의존하는 그것도 산업활동 증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그래서 가장 주목한 부분 자체가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상승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수출 관련 대형주들입니다. 근데 표를 보시다시피 10월달 수출이 뭐 조금 전에 우리 연구원도 언급했었지만은 뭐 최악인 상태가 나왔지 않습니까? 15.8% 정도 감소를 했고 작년 10월달이 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또 기저 효과 영향도 있다 한다 하더라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인 선박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크게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우역수지 흑자 자체는 뭐 45개월째 흑자가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은 전형적인 어떤 불황형 흑자라는 관점에서 즉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은 수출주들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돼야 되는데 10월달 수출 동향 자체가 안 좋다는 것 자체는 3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수출 관련 종목들이 4분기에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나 된다면 현재 지금 코스피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7, 80% 정도가 실적이 발표가 네. 됐습니다. 뭐 종목수로 따지면 뭐 반도 안 돌았지만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에서 영향력이 큰 종목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한 80% 정도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13% 정도 감소한 수치이고 특히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올해 30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3, 4조 원 정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뭐 단기 수익을 기준으로 한 올해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본다면 MSCI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약 12배 정도 되는 수익이니까 편은 조금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비하면 거의 12배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고 전체 상장 기업들에 대한 PER을 계산해 보면 13.9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표를 보시다시피 2009년도 이후에 현재 또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현재 종합주가지 2030 기준에서 PER이 과거에 역사적인 고점 라인에 와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 수준도
뭐 뚜렷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실적 부분이 부진한 부분 자체가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강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부진하고 실적도 부진하고 여기서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미션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물량 집중대 진입. 지금 매물대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점검해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뭐 표를 보시다시피 기술적 분석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2050포인트 전후의 물량이 무려 한 22%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량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펀드멘탈이라든가 그 경기가 좋아지면 돌파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개선 기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물량권 장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위에 두터운 매물층이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도 표를 보시다시피 695에서 700포인트 라인에서 코스닥 시장은 더 코스피보다 더 강한 25% 가까이 매물층이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이 양시장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외국인의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예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누적 매수가 상당했죠. 근데 어제 오늘 이제 매도로 돌아선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외국인 수급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2030포인트 이상에서는 차익성 매도 물량, 펀드 판매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과 또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자체가 대부분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돼서 주가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선물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선물 외국인 누적 매도 계약 매수 계약수가 9월달 만기 이후에 12월 선물 누적 매수 계약수가 38,000 계약입니다. 38,000 계약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최고로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 계약수가 많이 갔던 시점이 43,000 계약입니다. 전일 42,000 계약까지 갔다가 전일 약간 3,000 계약 매도가 나오면서 좀 떨어진 상태인데 즉 43,000 계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수할 수 없는 어느 정도 임계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선물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3,000 계약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보면 표를 보시게 개인 투자가들의 선물은 2만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고 개인 투자가들은 하방에 좀 배팅을 좀 하고 있는데 성격상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지능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관점에서 즉 지수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2월 만기 때까지는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을 하겠지만 상승 탄력은 조금 전에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상으로 좀 부담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비차익거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 자체는 올해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종합주가지수를 끌어올릴 때 약 2조 원 이상의 어떤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선물에 대한 어느 정도 임계치와 그다음에 2조 원대의 또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는 현재 지금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거의 한 10조 8천억대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상승을 좀 하겠지만 더디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을 연말까지 조금 낮춰서 빠르게 업종별 순환매와 실적 차별화 종목 유지의 전형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이 문제네요. 여기 다 부합하는 그 종목을 찾아야 될 텐데 레이더망에 걸리는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시나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없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접근해야 될 것 같고 특정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아주 뚜렷하게 이번 실적이 상대적으로 하락 업종이 괜찮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자체가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업종 순환매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종목별로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LG노텍에다가 또 실적이 괜찮게 발표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 투자가 집중을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IT 장비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AM 올리 쪽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 종목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비아트론이라든가 테라세미콘 같은 거 최근에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최근에 유진테크가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한양 ENG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실적 호전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면 되겠죠. 최근에 발표된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발표한 기업들 물론 그래도 꾸준하게 전반적으로
뭐 주가가 좀 제한적인 박스권에 진입이 좀 되고 있지만은 뭐 하나테크이라든가 그다음에 LS산업이나 LG생명과이라든가 서울반도체, 뭐 동아ST라든가 그다음에 SNTC라든가 그다음에 전일 발표된 주성엔지니어링, 한국토지시아탁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실적이 나왔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3분기가 안 좋은 여건인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4분기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수익률이 낮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내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우선주가 계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좀 되면서 우선주가 보통주에서 빠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계율은 1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타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여타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서 50% 정도 괴리가 벌어져 있고 또 우선주는 배당주에 비해서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금을 20% 정도 더 줍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 계율이 높은 우선주 같은 경우 약간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통 기업의 계율이 거의 50% 정도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우선주, 보통주는 못 가지만 우선주가 한다는 관점에서 그들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끝으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 증시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그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포트폴리오 진단 12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